안녕하세요. VLN에스트 실내시 임편입니다. 자, 제가 재질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드 픽스라는 재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배포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재질입니다. 이런 재질 찾기가 되게 좀 힘들거든요. 직접 제품 사진 찍어서 타일링 잡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용으로 얘를 어떻게 한다 찾는다 싶을 때는 이미 찾기가 힘든데 제가 만들어서 이것은 배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포를 하고요. 자, 이 결과물을 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칠이 벗겨진 부분과 좀 더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지게 재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UVW 언랩 들어가서 폭을 넓혀가지고 한 부분들이 이런 다 좁게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자, 어떻게 나왔었죠?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표고 무늬처럼 호랑이의 어떤 무늬처럼 나왔던 것이 잡혔고요. 여기 반사도 좀 잡았어요. 이 반사도. 자, 반사도 여기는 먼저 한번 잡고 그리고 반사도 좀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스탠드 재질, 오늘은 스탠드 재질 한번 들어볼게요. 스탠드 재질. 자, 스탠드 재질은 자, 뷰 1에 이 스탠드를 자, 통재질로 바꾸기 전에 미리 지금 아이디를 따놓은 것들, 초반에 우리가 다 진행을 한 거였죠. 자, 라이트 스탠드라 해서 재질 이름이 있고요. 이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만 한번 따로 볼게요.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으로 따로 보고 퍼스펙티브로 봐서 이렇게 옮겨서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나사, 전선, 플라스틱 부위, 그리고 철재질 부위들, 기타 등등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하나 더 보내드리자면 자, VLA 2020의 이미지에 레퍼런스 이미지가 이거 하나 있었죠. 이거 하나 있었는데 두 번째. 자, 이 이미지를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갈 건데요. 자, 재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하고 러프하게 쓸 수 있는 빠르게 설정하는 방법 하나랑 그리고 이 포커싱이 실내신이 아니라 이 스탠드 이 자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좀 연출 효과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 재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넣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논해 볼 거예요. 되도록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좀 세월의 때가 묻어 있는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 세월의 때가 묻어 있는 재질을 만들 정도면은 그냥 깔끔하게 만들면 또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재질의 어떤 효과들을 만드는 것은 실무에서는 솔직히 쓸모가 없죠. 쓸모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응용을 하면은 또 쓸 때가 있어요. 건축물의 어떤 패턴이 질 때, 건축물의 외곽, 노출 콘크리트의 패턴들이 질 때, 약간 이런 효과들을 넣을 때는 조금 그 씬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이게 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복잡하긴 하지만 방법만 알면 어려운 건 아니라서 우리 책상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 방법대로 해도 그대로 할 거예요. 그대로 할 거라서 이 방법 두 가지 방법 넣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까 합니다. 적용하고 안 하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수완으로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재질창 열어서 먼저 본 다음에 이거 밝게 나오네요. 좀 어둡게 익스포저 내려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겠네요. 이 정도는 밝기는 좀 맞죠? 자, 저는 얘를 다른 쪽 모니터로 넘기겠습니다. 넘겨가지고 여기서 오픈을 해서 자, 디퓨즈 컬러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그럴싸한 부분에 찍겠습니다. 찍었고요. 리플렉트 한번 넣어볼게요.
바로 나오죠. 좀 어둡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뭐 이건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 성질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 볼게요. 최대한 약간 색상을 좀 줘주고 밸류 값은 빼서 네이비 계열 색깔로 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봐가면서 맞추면 되겠죠. 그리고 페인트 들어가는 색상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러니까 페인트에 대한 정보값이 있으면은 그 정보값을 넣어도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페인트 색상 값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RGB 계열로 나눠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제품명이라든지 뭐 그런 쪽 흩어져 나오고, 또 웃긴 것은 이게 같은 색상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배합하냐에 따라서 또 색상이 막상 뿌릴 때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와서 뭐 페인트에는 뭐 그런 색상 값들을 정확하게 맥스에서 구현한다. 자, 포토샵 넘겨가지고 포토샵에 있는 것을 색상 값을 다시 RGB로 전환을 해서 맥스로 넘긴다 해서 꼭 이대로 똑같이 나오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눈찜작으로 맞춰볼 수는 있죠. 그리고 맞추다가 또 안 되면은 이거 하나를 나중에 마스킹을 잡아서 포토샵에서 보정하셔도 돼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맥스를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꼭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프레넬 IOR은 그대로 놔둬보고 글로시네스만 0.88 정도, 0.85 정도 이렇게 뿌려서 이 광원 맨들맨들한 부위를 좀 넓게 퍼뜨려 보고요. 그리고 어네스트로피 0.5 정도 들어간 다음에 각도만 45도 정도 돌려서 이등방성을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녹색 계열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으로 살짝 더 녹색 쪽으로 팔을 밀어냈어요. 자, 이렇게 디퓨즈 계열은 됐고요. 연두색을 보니까 좀 다크한 좀 고급진 금속, 광택 있는 금속이죠. 네, 이 색깔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카피해서 페이스트 한 다음에 여기서 얘를 좀 어둡게 가도 되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어둡게 하고 세츄레이션 좀 빼준 다음에 리펠트를 넣어주고, 자, 너무 색상이 조금 더 어둡고 채도는 빠지게, 그래서 글로시네스는 0.92 정도 넣고 나서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0.85, 0.85, 0.8, 8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락 풀어서 한 2 정도? 2.5? 좀 세나? 2, 그냥 이 정도? 이 정도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정도. 그리고 분홍색 부분은 좀 흰색으로 보이는 반사 부위예요. 흰색으로 보이는 좀 미러링 되어 있는 스프링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얘도 흰색이 있으니까 디퓨즈를 그냥 검색해도 상관없는데 약간 좀 흰색의 그런 희미한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살짝 회색 계열로 줬어요. 자, 리플렉트는 끝까지 주시고 프레넬 IOR 락 풀어서 15 정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글로시네스는 0.85 정도, 0.88 정도 주고, IOR이 너무 높다 싶으시면 5 정도 줄까요? 3? 네, 5 정도만 가도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이 주황색이 어딘가요? 예, 여기 있네요, 여기. 네, 플라스틱 혹은 뭐 고무의 느낌이 나는 유연성 있는 어떤 고무 재질로 보는 게 낫겠죠? 고무 재질 들어가는데, 사실 이 고무 재질도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디퓨즈 검은색 살짝 색상만 넣어주고 한 3 정도, 4 정도 넣어도 되겠네요. 넣어주고 리플렉트 쭉 내려주고 글로시네스는 0.8, 0.75, 0.75 정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품마다 달라요. 제품마다 마다 다 다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파란색은 확실히 플라스틱 계열 쪽이겠죠. 플라스틱 계열 쪽. 자, 이거 카피하고 파란색 와서 페이스트 하되 리플렉트 다 주고요. 글로시네스에는 0.92 정도로 높게 줘보겠습니다. 얘보다는 좀 더 반들반들한 느낌이 날 수 있게, 고무보다는 좀 더 반들반들한 느낌이 날 수 있게 줬고요. 이거 스테인리스 색상이 영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스테인리스는 좀 바꿔줬어요. 이게 환경이 이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예쁘게 나오진 않네요. 15 정도 올리니까 훨씬 낫네요. 자, 다시 플라스틱으로 와서 플라스틱이나 고무나 뭐 큰 차이가 없죠. 고무를 조금 더 고무답게 보이게 좀 눈속임 하기 위해서 약간 회색 쪽으로 빼겠습니다. 재질을 이렇게 뺄게요. 네, 좀 더 차이가 나죠. 그리고 진한 녹색은 어딘가요? 여기 있네요. 얘는 유리죠, 유리. 전구 유리. 전구 유리 일단 디퓨즈 흰색 할게요. 흰색하고 리플렉트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리프렉트도 들어가죠. 자, 굴절률은 기본 유리 굴절률 1.6 그대로 유지할게요.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서 포그 컬러를 이용해서 자, 생유리를 넣을 수가 있는데 포그 컬러 흰색 생유리는 만들기 힘듭니다. 만들기 힘들어서 만약 흰색 유리가 필요하다면 리프렉트 값을 살짝 내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내려주는 게 좋고, 그리고 글로시네스는 0.8 정도로 하게 되면은 불투명한 유리가 나옵니다. 0.8, 0.7 이런 식으로 해서 불투명한 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0.8, 0.8 해도 되겠는데요. 네. 자, 얘는 나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사 디퓨즈. 나사가 잘 보이는 데가 여기쯤이죠, 여기쯤. 자, 나사는 그냥 블랙하게 가보고요. 반사 주고 글로시너스 0.8, 0.7, 0.9, 0.9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서 0.7 거의가 차이가 없네. 근데 약간 좀 탁하죠?
반들반들한 느낌이 안 나죠. 나사 특유의 0.92. 얘가 만약에 1이면은 그냥 거울 반사 나오는 건데 거의 뭐 티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0.92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안에 나머지는 저 안쪽에 반사, 흰색으로 반사판, 이제 흰색 반사판, 빛이 맞고 이제 흰색으로 튕기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흰색으로. 살짝. 근데 붉은색이 붙나요? 됐네요, 드디어. 190 정도. 리플렉트, 글로시네스 0.88 정도. 넣으면 되겠습니다. 원에서 트래피 좀 넣어줄게요. 0.5 정도 넣어주고, 좀 세게 0.8, 0.8로 세게 넣어주고, 자, 이렇게 획 찢어지죠. 이런 식으로. 0.7 너무 센 것 같으니까 45도. 빛이 튕겨서 나올 때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네스트로피가. 어네스트로피는 머리카락이랑 그리고 금속 중에서 메탈 헤어라인이 있죠. 메탈 헤어라인. 그쪽에서는 거의 뭐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매뉴얼이지만 여기서는 사실 뭐 안 써도 돼요. 자, 재질 적용이 이렇게 되면은 끝난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실무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재질을 바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엑스포저 값 하고요. 카메라뷰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스탠드 재질 하는데 뭐 10분도 채 안 걸리죠. 제가 뭐 말하면서 설명하면서 하는 게 그렇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면은 금방 넣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이죠. 자, 네이비 색깔이 조금 더 센 것 같네요. 이렇게 막상 실내로 들고 오니까. 채도는 좀 빼주겠습니다. 채도를 좀 빼주고 조금 어둡게 가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차예요. 개인차고 뭐 스펙북에 나온 대로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에다가 라이트 한번 넣어볼게요. 라이트를 뭘로 넣을까요? 라이트를 넣기 위해서는 일단 스탑하고 피벗을 좀 정확하게 맞춰서 라이트를 넣는 게 중요해요. 뭐 방향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일반적인 VLA 스피어 라이트를 넣으셔도 무방하겠고요. 자, 탑뷰에서 F3번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다 스피어 라이트를 바로 넣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지금 안 보이지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네. 자, 그리고 고도 조정. 자, 프론트 뷰에서 F3번 눌러서 고도를 올려줘야죠.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옵션에서 일단 눈에 안 보이게 인비제블을 해보겠습니다. 인비제블을 하고 과연 내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다른 라이트들은 끌게요. 자, 라이트 리스트에서 다른 라이트들은 끄겠습니다. VLA IS, 일반적인 여기 벌브 라이트. 얘네들 다 꺼놓고, 자, 돔 라이트까지 끄겠습니다. 모든 라이트 다 꺼졌어요. 침실만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라이트 색상이, 좀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템퍼러처 값으로 5000 컬러, 눈에 자극이 좀 덜하게 5000 컬러 보내주시고, 자, 멀티플라이어가 30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파워가 지금 디폴트 이미지 파워로 되어 있죠. 자, 와트로 바꾸겠습니다. 와트로 바꿔서 15와트 정도 바꾸니까 라이트가 저렇게 나오네요. 자, 얘를 퍼스펙티브로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W. 이게 좀 밝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는데, 좀 어둡게 갈게요. 라이트 선택하고, 끄고요. 라이트 크기를 좀 더 줄여볼게요. 15, 5 단위로. 일단 아주 작게 해서 어떤 식으로 빛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광호는 뭐 10W에서 15W 정도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것들하고도 비교해 봐야 돼요.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인 세팅 보고, 레디우스 값은 5mm 정도 해도 충분히 괜찮네요. 자, 이 라이트가 저 구 안에 들어가 있는 형상이죠. 비저블이나 인비저블이나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이 인비저블을 체크를 끄고 나서, 자, 이 재질에서 제가 라이트 재질을 리프렉터를 투명도로 완벽하게 빼버린다 라고 하면은 안에가 좀 보이는 게 맞는데, 거의 보이지가 않네요. 지금 이렇게 보이네요. 완전히 낮추니까 보이네요. 이렇게요. 보이시죠? 다시 올리면은 얘가 점점 탁해져요. 자, 15W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밝아지죠. 이런 식으로요. 15mm 정도 하면 이렇게 밝아지죠. 인비지블로 하니까 확실하게 안에가 텅 비어 보이네요. 라이트의 형태가 보이지 않게 해준 거예요. 인비저블은 뭐 체크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형태가 보이게 하면 유리가 빛나는 모습처럼 나오는 거죠. 이게 뭐 근데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보시면은 익스포저가 올려서 쭉 올리면 얘가 타버립니다. 이게 타버리죠.
자, 카메라뷰로 봐서 다른 라이트를 켜서 한번 볼게요. 약간의 밝기 차이가 살짝 나오죠. 얘들 근데 파워가 맞다, 얘들 IS 라이트지? IS 라이트니까 여기 돼 있죠. 여기 라이트 넣은 김에 저쪽에 있는 여기 9 라이트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넣도록 할게요. 확실히 안에 라이트 들어가니까 더 화사하게 나오네요. 재질들도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덩달아서 밝아지는 느낌도 생기죠. 자, 다음 시간 또 이어서 스탠드 재질의 좀 디테일한 재질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실제 여기 고무나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정형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